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특이한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우리가 신청하시는 채무자분께서 제3자, 특히 대부분의 경우에 배우자분들인 경우에 많죠. 내가 배우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내 부동산의 담보를 설정해 주신 경우, 이걸 법률 용어로는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제3자를 위해서 내 소유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첫 번째는 내 신용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죠. 근데 이제 나는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데 또 담보로 제공할 물건도 없는 경우에 나 말고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이 사례입니다. 이거를 물상보증이라고 하죠. 내가 대출을 받는데 와이프가, 내 배우자가 대출을 받는데 부동산은 내가 갖고 있어서 은행에 내 부동산을 담보로 걸고 배우자 명의로, 배우자가 채무자가 되어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상담 신청을 주신 경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과연 이 채무가 내 채무에 해당이 돼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할 수 있을까요? 물상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는 따로 있는데 나는 담보 물건만 제공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내 채무는 아닙니다. 내가 책임만 가지고 있는 거죠. 채무와 책임은 법률적으로는 구별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3자 채무에 내 물건을 담보로만 제공한 경우에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 목록에 해당 은행 채무를 기재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 물건을 담보로 잡아줬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산정하실 때 재산가치에서는 내가 담보 제공한 그 금액만큼은 공제를 하고 재산을 산정할 수는 있게 되죠. 그래서 채권자 목록에는 못 들어가지만 재산에서는 그만큼 공제해서 뺄 수가 있다라는 이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내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럼 신청 전에 다른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내 부동산을 담보로 주고 재산을 좀 가치를 낮추면 개인회생하는 게 좀 쉬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당연히 이게 편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내 물건을 제3자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고 개인회생이 들어오면 해당 부분을 엄밀하게 검토를 하시죠. 그래서 제3자가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도 엄밀하게 보시고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엄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꼼꼼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회생을 좀 손쉽게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은 조금 법률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께서 좀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채무자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내가 담보로 내 물건을 제공해 준 경우에 이게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개인회생과 이 물상보증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김영용 법무사에게 전화 주시면 가능하면 제가 모든 분들께 전화를 드리고 상담을 직접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